네, 안녕하세요. 저 세컨신드롬 대표 맡고 있는 홍우태입니다. 저희는 미니창고 다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거 생활에 있어서의 페인 포인트는 집값이 너무 비싼 점, 그리고 집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점, 굉장히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집을 골라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쾌적한 주거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다락을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점을 좀 착안을 했었어요. 이제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 특히 주거 부동산은 개인들의 소득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는데요. 그럼 그때 개인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도 함께 높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접 집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을 재구조화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거를 선택하기가 좀 더 쾌적해지겠다. 그럼 재구조화를 위해서 집 안에서 무엇을 빼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침실이나 주방, 화장실 같은 것들은 빼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는 어떤 공간들, 옷장, 수납장, 서랍장 이런 것들을 빼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주거 공간의 아웃소싱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비유하면 외장하드 같은 개념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거 공간에 있어서 옵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을 만들자. 그럼 이게 주거 공간의 외장하드 같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창고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에 없던 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다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시장 1위 업체, 1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거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것이 시장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히 많이 강조하는 게 개척자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개척자는 항상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보람차고 뭔가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다락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떤 공유 창고 서비스 또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국내에 잘 안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척자 정신 항상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보하고의 인연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렇지만 자금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 자체가 굉장히 현금 창출이 가시적인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시설 투자비도 들어가고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한데 창업자들이 최초에 스스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창업자들이 모아놓은 돈을 썼지만 그리고 MVP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제품이 작동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이제 소위 Product Market Fit이라고 하는 PMF를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바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2017년도에 이러한 자금을 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왔고 우리가 증명했던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보에 처음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나 신보에 스타트업 4.0 창업 자금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 저희의 이제 사업 모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억의 보증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억의 보증 자금으로 최초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때까지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저희한테 중요한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좋았던 점은 당연히 이제 저희한테 필요할 때 굉장히 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금을 저희가 쓸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으로 저희가 매출액을 만들고 서비스를 더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에요. 물론 신보의 자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스타트업도 그에 걸맞는 수익 모델이 있고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예측이 가능하고 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가 잘 맞물리면 그 자금들의 어떤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금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회사나 소수의 회사에 집중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금들이 가능성이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좀 제공이 된다면 그들도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프리아이콘 사업은 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미니창고 다락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력하고 있었던 것도 국내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에는 셀프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국내 다락하고 해외에 있는 셀프 스토리지하고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다락은 처음부터 자동화 시설이었고 굉장히 많은 IoT와 AI 기술들을 접목을 시켰었어요. 다락보다 훨씬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0년, 70년 전부터 산업이 있어 왔던 뭐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자동화 기술 우리가 좀 사갈 수 있겠니?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 시장은 해외보다 70년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수하고 있는 거는 해외형 사스 솔루션을 만드는 거에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해외 파트너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프로덕트가 완성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진출을 좀 본격화할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그때 프리아이콘 사업을 저희가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하고는 너무 인연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경험을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신보의 자금이 회사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요긴한 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과연 이 자금이 모든 회사에 맞을 것이냐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수익 모델이 확실히 잡혀 있고, 우리가 현금 창출이 가시적인 회사들,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억 원을 넣었을 때 조만간 20억이나 30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신보 자금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보의 자금들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 네스트라든지 뭐 퍼스트 펭귄, 그리고 프리아이콘, 혁신아이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업 규모는 전 상관없는 것 같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사업 모델이 굉장히 확실하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메이크 머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저는 신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